안녕하세요. 밝은 명리입니다. 오늘은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는 사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편관이라는 글자가 천간지지에 없는데 지장간 안에 있는 경우는 이것이 강박관념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주는 편관이라는 글자가 화예요. 근데 천간지지에 드러난 게 없죠. 이럴 경우에는 화에 관련한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화는 실체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 강박이 실체가 있는 강박이다. 실체가 있는 강박이라고 하면 뭘까요? 보여지는 것들.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일을 할 수 없다. 실체가 있는 것들에 대한 강박관념이니까 정리정돈의 강박, 그 다음에 위생에 대한 강박,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정리벽이 있을 수 있고, 위생에 관련해서 강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밝음을 뜻하기도 하니까 밝음에 대한 강박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주는 이 편관이라는 오행이 뭐죠? 목이죠. 근데 천간지지에 편관이란 목이라는 글자가 투간되거나 투출된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이라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월지가 금이에요. 금은 이 사주에 주도하고 있는 글자가 금이기 때문에 이 금이 살아온 과거가 목이잖아요. 과거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강박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옛날 초년에 대한 뭔가 강박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이제 태어난 기운, 인간적이고 아이 같은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인간적인 것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ADHD의 문제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ADHD를 알 수 있는 사주 구성은 인성이 없는데 편재가 화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게 또 천간에 투간됐을 경우에 ADHD의 위험이 있고요. 또 이 화는 분산돼요. 이렇게 화는 이렇게 펼쳐진다고 해야 되나요? 분산되고 펼쳐지는 그런 오행인데, 편재라는 것은 네트워크식으로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ADHD가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뻗어나간다. 생각이 자꾸 퍼진다. ADHD가 뭐 하나를 딱 집중할 수 없는 기운인데, 그게 편재가 화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생각이나 이런 의지 같은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생각들이 퍼져나간다. ADHD의 위험이 있고요. 근데 이게 화로 되어 있지 않고 편재라는 글자가 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똑같이 천간에 드러나고 뿌리가 깊은 지장간 안에서부터 위까지 올라온 경우는 조용한 ADHD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ADHD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위험하죠. 왜냐, 실체가 보여지는 것과 실체가 보여지지 않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용한 ADHD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도 같이 동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 만약에 우리 자녀 사주를 봤는데 얘가 사주에 편재가 이렇게 있고, 그게 지장간 안에서부터 뿌리 깊게 박혀 왔다, 그러면 아이를 한번 보시고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제 지인 경우에는 아이가 책상에만 한 2-3시간을 앉아 있어서 공부를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그래도 조기에 알게 된 거죠. 또 이렇게 ADHD라는
병도 아니죠. 근데 사실 조용한 ADHD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내 생각이 자꾸 어디로 나가니까 난 집중하고 싶은데, 근데 아이일 때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모가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너무 힘들었겠다. 너 되게 많이 힘들었지? 이건 병이 아니야. 이거 고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면 그 아이는 커서 절대 안 좋게 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부모가 개입을 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개입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뭐 20살, 뭐 30살 됐는데도 엄마가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개입을 해줘야 해요. 꼭 아이가 힘든 점, 그런 점을, 애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근데 저는 그 지인을 보고 참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내 자식의 단점은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인정하고 이것을 개선해 나갔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아이가 훨씬 더 안정이 됐고 진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또 ADHD가 발동하면서 우울증도 같이 동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기에 치료를 해줌으로써 이 아이는 점점 더 안정된 삶을, 안정된 마인드를 가지고 가겠죠. 근데 저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핸드폰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게임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런 내가 할 수 없고 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 부모가 개입을 해서 처방을 내리고 약을 먹는 게 진짜 중요한 처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짧은 ADHD와 강박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